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컴퓨터의 이제 CPU의 이제 취약점을 이용한 이제 공격 중에서 이제 멜트다운 공격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 그리고 이제 그 스펙터와 이제 멜트다운이 우리가 이제 트랜지언트 익스큐션 어택이라고 이제 부른다. 이렇게 이제 배웠고, 트랜지언트 익스큐션 어택의 구성 요소들, 그러니까는 뭐 어쨌든 어택을 이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 가지를 이제 배웠는데요. 요, 그 구성 요소를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구성 요소를 알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구성 요소 중에 하나에 대해서 이제 방어 방법을 이제 개발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트랜지언트 익스큐션 어택을 어느 정도는 이제 방어할 수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어택 메커니즘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것이죠. 어, 그리고 뭐 저번 시간에 이제 좀 말씀드렸듯이 그 소프트웨어 미티게이션즈도 이제 분명히 이제 존재합니다. 특히나 이제 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펜스를 이제 쓰면 되는데 뭐 말했듯이 이제 리컴파일, 컴파일을 다시 해야 되는 뭐 작업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 스펙터의 이제 브랜치 프레딕션을 이용한 이제 스펙터 공격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쓰는 형태, 굉장히 이제 많이 쓰는 형태의 코드를 이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은 다 검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엘펜스를 이제 붙여준다든지 일단은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을 뭐 막는 거죠. 막고 이제 그냥 인오더 방식으로 이제 동작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결국에는 이제 퍼포먼스가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멜트다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널 영역과 그리고 이제 유저 영역을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어, 뭐 여러 가지 이제 미티게이션과 뭐 어떻게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는지 이렇게 이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선은 이제 구조적으로 어떤 해결 방법들이 연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구조적인 이제 연구 방법은 사실은 이제 그 CPU 구조 자체를 이제 변경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그런 방어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하드웨어 수정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새 CPU, 그러니까 CPU에서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새로운 제너레이션에 이제 적용이 돼서 이게 이제 그 어, 되어야만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트랜지언트 익스큐션 어택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뭐 어쨌든 이제 하드웨어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CPU를 교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뭐 트랜지언트 익스큐션 어택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는 없는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가 뭐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 방법을 이제 우리가 쓰게 되면은 워낙 그 퍼포먼스 오버헤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를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하드웨어적인 그런 방법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드웨어적인 방법이 아무래도 뭐 소프트웨어 방법보다는 또 이제 퍼포먼스 상에서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개발한다라고 하더라도 또 문제는 역시나 이제 퍼포먼스 오버헤드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어 사실 스펙터랑 뭐 멜트다운도 마찬가지. 어쨌든 스펙터가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이제 공격인데요. 그 스펙터를 이제 막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스펙터가 이용하는 것이 우리 그 CPU에서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뭐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싱이라든지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이제 어쨌든 막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태커가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을 이용을 해서 공격하는 거를 막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을 약간 이제 좀 막는 방법적으로
이렇게 인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는 뭐 역시나 인제 퍼포먼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인제 이 연구의 방향은 우리가 인제 하드웨어적으로 인제 구조적으로 인제 뭔가 인제 시큐어하게, 그러니까는 이런 공격들을 인제 막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인제 결국에는 인제 퍼포먼스 오버헤드가 인제 발생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결국 이제 퍼포먼스 오버헤드 자체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인제 최소화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방향으로 인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인제 그 구조적 연구 중에서 인제 가장 뭐 유명하다고 하는, 예, 그런 두 가지 연구, 인비즈 스펙하고 클린업 스펙을 인제 좀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뒤에 가서는 이제 캐시 쪽, 역시나 인제 캐시가 인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캐시 시큐어 캐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인제 인비즈 스펙에 대해서 인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 인비즈 스펙이라는 거는 그 논문 제목이에요. 인제 페이퍼 제목인데, 요거 인제 뭐 말씀드렸듯이 인제 그 스펙터 같은 그런 어택을 어떻게 하면 인제 막을 것이냐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서 인제 연구가 된 그런 논문이고요. 예. 사실 인비즈 스펙이 뭐 적용됐다 이런 얘기는 뭐 듣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인제 그렇지만은 이게 연구기 때문에 이제 논문으로 인제 발표가 됐고, 어떤 식으로 인제 그 구조적으로 인제 막을 수 있을까, 막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살펴볼 때 가장 이게 좀 먼저 나온 그런 논문이거든요. 예, 인제 우리가 인제 어떤 방법으로 그런 그 보안 공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논문이라고 인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부분을 인제 태클을 하느냐, 어떤 부분을 인제 해결하려고 인제 노력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뭐 이제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예, 그래도 인제 좀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자, 스펙터가 인제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이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스펙터 공격이 있을 때 스펙터 공격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뭐 결국 인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로드 인스트럭션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뭐 모든 로드 인스트럭션이 인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로드 인스트럭션 네 executed 어떻게 인제 실행이 된 거죠? speculatively. 예. 그러니까는 인제 문제는 결국 이제 우리가 브랜치 인스트럭션을 프리딕트 해 가지고, 그러니까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프리딕트 돼 가지고 그 뒤에 있는 이 로드 인스트럭션이 실행이 돼서 로드 인스트럭션이 캐시의 내용을, 그러니까 사실 뭐 바꿔도 상관없지만 인제 문제가 되는 게 그 캐시의 내용을 바꿔서 우리가 인제 그 보안적으로 인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보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로드 인스트럭션이 그러니까 speculatively execution이 됐는데 그 로드 인스트럭션이 캐시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인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인비즈 스펙이 인제 조금 어 살 뭐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렇게 인제 speculatively 그 executed 되는, 그러니까 speculatively 실행되는 로드 인스트럭션을 어떻게 하면은 세이프하게 만들 것이냐. 예, 그 부분을 우리 이야기한다라고 인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어떤 로드는 인제 세이프하고 어떤 로드는 언세이프하냐. 요거를 인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뭐 세이프 로드는 어떤 로드일까요? 첫 번째는 이제 세이프 로드. 예, 세이프 로드는 결국에는 실제로 실행되는 로드예요. 실제로 실행되는 로드. 그러니까는 요게 인제 speculatively 인제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게 실행이 될 때 결국에는 '진짜로 인제 실행이 될 거다.' 이런 로드들은 우리가 인제 '세이프하다.'
로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반대로 그러면 unsafe 로드는 뭐냐? 요거는 아직 스펙 모르는 거예요. 얘가 이제 진짜 실행이 될지 실행이 되지 않을지 이게 이제 모르는 겁니다. 이 로드가 이제 unsafe 로드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요 세이프 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실행이 될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unsafe 로드 같은 경우에는 얘는 still 우리가 이제 실행이 진짜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얘는 unsafe 로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 구조에 대해서 이제 배웠을 때 사실은 그 인스트럭션이 이제 실행이 되면은 인스트럭션이 실제로 그 디스패치가 되는 거, 이슈, 그 디스패치가 되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에서 이제 인스트럭션이 어떤 식으로 이제 수행되는지를 배웠잖아요. 인스트럭션이 이제 디코딩이 되고 이제 디스패치가 돼서 이슈 큐로 이제 들어간 다음에 그 로드 인스트럭션이 이제 그 실제적으로 이제 뭐 레디가 되면은 실행할 수 있는 레디가 되면은 이제 이슈가 됩니다. 이슈가 되고 이제 익스큐션이 되는 거죠. 옵스. 로드 인스트럭션이 이제 이슈가 된 다음에 익스큐션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끝나도 사실은 이게 커밋이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예, 얘가 이제 커밋이 되려면은 이제 ROB에서 그 커밋은 순차적으로 이제 커밋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커밋까지 이제 되는데 요 커밋이 되는 거는 얘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커밋이 될 때는 그 우리 굉장히 요건 이제 세이프 로드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결국 스펙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요 이슈랑 커밋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로드 인스트럭션이 요 실제적으로 이제 커밋 되기 전에는 뭐 우리는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알 수가 없다라는 게 뭐 그렇게 맞는 말은 아닌데 결국에는 이 로드 인스트럭션이 실제적으로 이제 실행될 거냐 안 실행될 거냐는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이슈가 되면은 실행을 시켜버리죠. 예, 요게 익스큐션을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요 실행된 요 로드는 사실은 unsafe한 거예요. 왜냐하면 스펙터가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인비즈 스펙은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사실은 이제 이슈가 되면은 얘가 이제 ROB에 캐시를 액세스를 하고 ROB에다가 뭔가 이제 그 로드 인스트럭션이니까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갖고 올 거잖아요. 이 ROB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놓을 겁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서 그 데이터 자체 그 캐시도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로드는 사실 언세이프한 거예요. 왜냐면 얘는 사실은 취소가 될 수 있어요. 만약 뭐 브랜치 프레딕션이 잘못 프레딕션 됐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스펙터가 그거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로드 인스트럭션은 어느 때까지 이제 그 세이프하고 언세이프하고 이제 세이프하게 되느냐. 그를 이제 요 시간 축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로드가 실제로 이제 실행이 된 거고요. 요거는 이슈가 된 겁니다. 메모리를 이슈를 돼서 이제 캐시를 액세스를 하는데 이 로드는 스페큘레이티브 로드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몰라요. 얘가 이제 진짜 실행될지 안 실행될지.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speculatively 실행을 해서 메모리를 액세스를 한 겁니다. 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랜치 프레딕션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로드에 영향을 미치는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다 리졸브가 되면은 우리가 계속 이제 그 브랜치는 이제 프레딕티드 해서 그러니까 프레딕션을 해가지고 브랜치가 실행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실제의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거랑 이제 프리딕티드 결과를 체크를 해서 프리딕션이
틀리면은 로드는 취소가 되고요. 프리딕션이 맞으면은 로드는 그냥 남아 있겠죠. 그리고 그 요 로드 인스트럭션에 영향을 미치는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다 리졸브가 되면은 리졸브가 돼가지고 프리딕티드 된 거랑 실제 결과랑 똑같네를 알게 되면은 로드는 세이프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여기까지는 로드가 실제적으로 이제 캐시를 이제 액세스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만약 여기서 이제 캐시를 액세스하면 여기는 언세이프가 되는 거고요. 이 포인트를 이제 지나게 되면은 로드 인스트럭션은 이제 세이프하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이프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여기서 뭐 퓨처리스틱 어택 모델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스펙터를 더 넘어서 좀 더 이제 타이트하게 우리가 이제 언세이프 로드를 이제 판단하는 건데 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브랜치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에 의해서 로드 인스트럭션이 뭐 얘가 이제 취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브랜치 인스트럭션뿐만 아니라 뭐 메모리 디스앰비규에이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로드 인스트럭션을 취소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이제 그 언세이프한 기간이 좀 더 이제 늘어나게 되고 자, 이때를 지나면 로드는 완전 세이프해. 그러니까는 이제 캔슬이 안 될 거예요. 캔슬이 안 된 거를 이제 안 상태부터는 우리가 로드 인스트럭션은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로드 인스트럭션이에요. 로드 인스트럭션은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스펙터만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기간 동안 언세이프한 상태고요. 좀 반응이 언세이프한 그런 상태이고요. 이 기간을 지나면 로드 인스트럭션 우리가 세이프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퓨처리스틱 어택, 그러니까는 로드를 완전하게 진짜 100% 세이프하다라고 이제 할 때는 그 퓨처리스틱 어택 모델까지 이제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로드 인스트럭션은 이 기간 동안은 언세이프하고 이때서야 세이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로드 인스트럭션이 어떨 때는 언세이프하고 어떨 때는 세이프하고 그러니까 보안적으로 얘기할 때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이 나이브, 그러니까는 가장 심플하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로드 인스트럭션을 여기서 세이프한 게 해결됐을 때, 여기 보면 확실히 이제 로드가 실행될지 안 실행될지 알 수가 있으니까는, 그럼 이때 로드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면 되겠네. 뭐, 스펙터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공격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로드 인스트럭션을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렇게 로드 인스트럭션이 늦게 이제 실행이 되면은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그 우리가 이제 메모리 하이라키를 이야기를 했을 때, 물론 이제 이미 캐시 있다고 하면은 이제 뭐 문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여기 스펙터에서 이제 결국에는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은 캐시에 존재하지 않는 캐시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데이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지오 로드는 이제 캐시보다는 좀 더 멀리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말은 로드 인스트럭션이 높게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이제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뒤에 가서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될 텐데 실제적으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그 퍼포먼스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구조적으로 결국에는 로드 인스트럭션이 이제 세이프한 구간에서만 캐시를 액세스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또 다른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 문제는 이제 퍼포먼스 문제가 우리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결국에 이제 인비지 스펙이라는 것은 어떤 건 아이디어냐? 결국에는 뭐 우리가 이제 그 스펙터나 이제 그 퓨처리스틱 어택 모델을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드 인스트럭션을 늦게 실행시켜야 되지만 이렇게 하면은 퍼포먼스 상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그 로드 인스트럭션은 빨리 발생을 시켜요. 그러니까는 로드 인스트럭션은 이제 발생을 시키는데 그 로드 인스트럭션에서 가지고 오는 데이터가 언제 업데이트가 되느냐 이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좀 해결을 한 그런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 로드 인스트럭션이 빨리 나와요. 빨리 이제 그 메모리 쪽으로 이제 가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로드 인스트럭션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잖아요. 데이터를 이제 메모리에서 패치를 해올 건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캐시를 바로 액세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캐시를 바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버퍼를 하나 둬서 요거 이제 우리가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버퍼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버퍼가 있는데요. 요 스페큘레이티브 버퍼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거를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로드 인스트럭션이 요 비저빌리티 포인트를 넘어서 로드 인스트럭션이 세이프 하다라고 이제 판명이 되면은 그때서야 요 스페큘레이티브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를 캐시로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 인비지 스펙의 아이디어예요. 결국에는 그 아이디어는 이제 뭔가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로드를 시간 순서에서 이게 이제 세이프 로드냐, 언세이프 로드냐로 나눈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세이프하다, 언세이프하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해결을 하려면은 세이프한 시간대에 로드 인스트럭션을 이슈를 하면, 그러니까 캐시를 액세스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퍼포먼스상의 문제가 생기니까는 구별되는 버퍼, 요 스페큘레이티브 버퍼를 하나 만들어 놓고 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로드 인스트럭션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요 스페큘레이티브 버퍼에다가 저장을 해놓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스페큘레이티브 버퍼는 나중에 캐시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요 캐시를 업데이트를 하는 때는 요 비저빌리티 포인트 요 비저빌리티 포인트를 넘어서야지만이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비지 스펙의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위해서 그 인비지 스펙은 그 요 스페큘레이션 버퍼라는 거를 하나 추가를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는 요게 이제 그 로드 인스트럭션이 수행되는 그런 그림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요 로드 인스트럭션은 사실은 그 LLC를 거쳐 가지고 다른 코어에 있는 L1 캐시를 액세스하는 그런 모델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비저블 로드 리퀘스트 그러니까는 요거는 unsafe 로드라는 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unsafe. 그러니까는 인비저블 로드라는 거는 unsafe 로드다. 그러니까는 뭐 다시 말해서 speculatively executed 로드가 우리가 unsafe 로드라고 이제 마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리퀘스트가 이제 가서 이제 다른 캐시를 액세스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제 다시 거쳐서 오는데 요거는 스티어 지금까지는 이 unsafe 로드이기 때문에 요 캐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요 스페큘레이티브 버퍼 쪽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뭐 그리고
데이터는 뭐 스페큘레이티브 버퍼를 지나서 코어에다 레지스터에다가 또 약간 ROB죠, 사실은. 레지스터가 아니라 이제 ROB 아직까지는 그 커밋이 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ROB에다가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예. 그럼 뭐 어차피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뭐 프로세서는 계속해서 이제 뭐 뭔가 이제 그 아웃 오브 오더 익스큐션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캐시를 건드리지 않아요. 여기 캐시가 있는데 캐시를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이게 이제 이미지 스펙의 이제 아이디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사실 캐시 자체를 이제 건들지 않기 때문에 뭐 캐시도 안 건드리고 뭐 리플레이스도 시키지 않고 코어런스 문제도 뭐 바꾸지도 않고요. 뭐 TLB 뭐 스테이트도 바꾸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캐시에 그 해당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어 스테이트들을 이제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그 아키텍처럴 스테이트가 아니라 이제 마이크로 아키텍처럴 스테이트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업데이트를 안 시키고 요 스페큘레이션 버퍼만 데이터를 이제 채워 넣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얘가 이제 세이프 로드가 되면은 그거를 에런 캐시 쪽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런 스테이트들도 다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거죠. 이게 이제 인비즈 스펙의 아이디어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장점하고 단점을 이제 보게 되면은 CQ해요. 그러니까는 뭐 스펙터랑 이제 퓨처리스틱 어택, 뭐 스펙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더 이제 우리가 더 고려를 해가지고 그 로드가 이제 그 취소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완전히 이제 100%안 취소가 되지 않는다. 그런 게 때까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로드를 그 데이터를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버퍼에다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퓨처리스틱 어택, 그러니까는 아직 뭐 나오진 않지만은 결국엔 나올 수 있는 그런 어택까지도 다 막을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브 솔루션, 그러니까 이제 언세이프 로드일 때는 그 캐시를 액세스를 하지 않고 그다음 세이프 로드가 된 뒤에만 캐시를 액세스한다. 이렇게 이거 이제 나이브 솔루션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에 비해서는 우리가 이제 로드 인스트럭션이 빠르게 이제 그 수행이 되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좋다. 그것보단 좋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그냥 하드웨어가 이제 알아서 다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뭐 다 이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또 이제 뭐 적용이 가능하고요. 뭐 소프트웨어도 수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그냥 그 뭐 그냥 원래대로 그냥 그 동작을 하면 돼요. 대신 뭐 퍼포먼스 오버헤드는 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게 결국에는 그 뭐 어쨌든 저 스페큘레이티브 버퍼를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저장한 다음에 다시 이제 캐시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퍼포먼스 상에서 이제 뭐 약간의 이제 문제는 발생할 수가 있는데 뭐 그 어쨌든 스페큘레이티브 버퍼는 저기 이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 코어에 이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빠르게 그 체크를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이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비즈 스펙이 이제 적용이 됐을 때의 그 퍼포먼스를 이제 비교를 한 건데요. 결국 이제 컨벤셔널 인시큐어 베이스라인, 결국 인비즈 스펙이 이제 적용이 안 된 그런 노멀한 그런 CPU 모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이제 인시큐어 하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스펙터 공격이 작용하는 거예요. 여기는 예, 스펙터 공격이 가능합니다. 예. 뭐 그때 이제 그 엑스큐션 타임을 1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나이브 솔루션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 엑스큐션 타임이 1.74가 됩니다. 결국에는 그 74% 정도 딜레이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뭐 뭐 로드 인스트럭션만 좋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돼요. 퍼포먼스 상에서 굉장히 이제 그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스펙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스펙터 모델을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인비즈 스펙을 적용하게 되면은 퍼포먼스가 21%, 그러니까는 익스큐션 타임이 21% 증가하는 것, 그러니까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 모델은 스펙터에 대해서는 안전해요. 그러니까 스펙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모델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어쨌든 이제 베이스라인보다는 우리가 이제 비교를 했을 때 20% 정도 그 느려지긴 했지만 요 그 나이브 솔루션보다는 이제 빠르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퓨처리스틱 어택 모델까지 이제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나이브 솔루션 하면은 거의 3배가 느려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좀 많이 느려지죠? 예, 어쨌든 뭐 많이 느려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인비즈 스펙을 작용하게 되면은 뭐 베이스라인 대비 이제 72% 정도만 이제 느려진다. 그래서 사실 요거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속도가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여기 봤을 때 문제는 결국 퍼포먼스가 느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인시큐어, 스펙터가 이제 방어가 되지 않는 인시큐어 프로세서를 이제 쓴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인비즈 스펙, 그냥 구조적인 어떤 하드웨어 구조를 이제 바꿔서 우리가 이제 스펙터를 막아보자 라는 그런 구조적 아이디어인데 그 적용했을 때 거의 이제 20% 정도 속도가 느려지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브 솔루션에 비해서는 뭐 속도는 이제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포먼스가 그 낮아지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사실 이 퍼포먼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그 secure 하드웨어, 그러니까는 이런 보안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하드웨어 구조를 연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좀 포커스를 둬야 될 거는 얼마만큼, 얼마만큼 이제 effectively 그 보안 공격을 막을 수 있느냐. 그거와 막는 건 좋은데 퍼포먼스 오버헤드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비즈 스펙은 그 스페큘레이티브 버퍼를 집어넣어서 그 로드 인스트럭션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그 캐시로 업데이트 되는 그런 뭐랄까 그 타이밍을 늦춘다. 예, 그때까지는 데이터는 스페큘레이티브 버퍼에 저장해 놓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비즈 스펙의 아이디어고요. 또 하나의 아이디어는 이제 클린업 스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여기 prevent speculative cache changes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어, 결국에는 여기서도 이제 문제는 확실해요. 우리가 이제 스펙터 같은 공격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캐시의 내용이 변하는데 캐시 내용이 뭐 때문에 변한다? 예, 캐시의 스테이트가 변하는데 캐시의 스테이트가 speculatively, 그러니까는 어떤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으로 인해서 실행되는 로드, 로드 때문에 캐시가 변화했을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결국에는 그러면은 그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으로 실행이 된 그 로드 인스트럭션에 의해서 캐시가 변하지 않으면 될 거잖아요. 예, 예, 변하지 않으면 되죠. 변하지 근데 이제 결국에 그러면 이제 변화를 이제 우리가 어테커는 언제 이제 체크를 하느냐. 이제 그것도 좀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요 스페큘레이티브 로드로 인해서 변한 캐시의 변화, 캐시 체인지를 어테커가 체크를 하는 순간은 이거 이제 미스 스페큘레이션이 디텍션 되고요. 결국에는 그때도 이제 스펙터가 공격을 할 때
브랜치 프레딕터가 틀리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깨달은 다음에 다 이제 그, 어, 다 이제 캔슬을 시키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태커가 체크를 하죠. 예, 결국에는 non speculative 상태에서 어태커는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남아있는, 캐시에 남아있는 요 체인지, 흔적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흔적을 안 남기면 되는 거죠. 그 인비지 스펙도 요거를 안 남기기 위해서 로드가 세이프 로드가 될 때만 캐시가 변하게 이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클린업 스펙은 뭐냐? 요 캐시에 남아있는 흔적을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언두 시키겠다. 요 아이디어가 이제 클린업 스펙의 아이디어입니다. 예, 결국 중요한 거는 스페큘레이티블리 실행이 된 로드 인스트럭션에 의해서 캐시의 내용이 변했을 때, 캐시의 내용이 변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럼 캐시에 있는 흔적을 지워버리면 되겠네. 요게 이제 클린업 스펙의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는 클린업 스펙은 이제 언두 베이스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그 어쨌든 로드 인스트럭션이 시행이 되면은 그 결국에는 어 캐시를 업데이트를 할 건데 그 업데이트가 된 그 캐시의 내용을 다시 이제 언두 시킨다. 우리가 이제 어쨌든 그 오피스 프로그램 쓰면은 언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해놨다가 이거 틀렸네 하면 다시 뭐 컨트롤 Z 눌러가지고 언두 시키잖아요. 뭐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옛날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 클린업 스펙의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떤 식으로 이제 되느냐? 언두 베이스드의 방식의 이제 구조적인 방어 메커니즘인데요.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이 이제 수행이 되고, 그다음 스페큘레이션이 맞았어요. 사실은 이때는 스펙터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스펙터가 동작하는 방식을 공부를 했잖아요. 동작하는 방식은 결국에는 스페큘레이티브 로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브랜치 프레딕터를 사용해서 브랜치가 이제 프레딕션이 돼서 그다음에 이제 수행이 한 로드 인스트럭션이 캐시를 체인지를 시키고요. 다시 틀렸네? 프레딕션이 틀렸네? 그럴 때 이제 다시 롤백을 하게 되는데 캐시에는 뭔가 흔적이 남아있네? 근데 그 흔적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스펙터 같은 경우에서 그 프레딕션이 맞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브랜치 프레딕터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에서 그런 프레딕션이 맞는 경우에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얘는 뭐 어차피 수행이 될 거기 때문에 수행이 진짜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사이드 채널 어택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뭐 데이터를 그냥 액세스를 해서 갖고 오는 거지. 예. 이럴 때는 뭐 사실은 뭐 보안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럴 때는 사실 뭐 캐시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어차피 correctly, 맞게 이제 실행이 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클린업 스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게 이제 커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먼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우리가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을 쓰는 이유는 프레딕션 힛 레이트가 높기 때문이에요. 프레딕션 힛 레이트가 50% 이하라고 하면은 사실은 퍼포먼스는 더 떨어집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을 적용한 이유는 그 프리딕션 힛 레이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별로 굉장히 높은데 이때는 그 문제가 안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어떨 때만 이제 문제가 되느냐? 스페큘레이션이 틀렸을 때. 틀렸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 이때 그 틀리면은 이제 캐시에 이제 흔적이 남게 될 텐데요. 그 흔적들을 다시 다 언두를 시키는 겁니다.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말했듯이 오피스에서 뭐 프로그램 하다가 뭐 언두 틀렸네 하면 언두 시키는 것처럼 여기에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결국에는 uncommon, 그러니까 많이 발생을 하진 않아요. 많이 하지는 않지만 보안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두를 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클린업 스펙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인비지 스펙은 얘가 이제 그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세이프 로드가 이제 그러니까 스페큘레이티브 로드가 언세이프한 구간이 있고 세이프한 구간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를 고려를 하지 않고 스페큘레이티브 로드는 항상 스페큘레이션 버퍼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단 다음에 다시 이제 캐시를 액세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클리너 스펙은 미스 스페큘레이션. 결국에는 그 프레딕션이 틀렸을 경우에만은 동작합니다. 틀렸을 경우에서만 동작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여기서 주장을 하는 거는 퍼포먼스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퍼포먼스 오버헤드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 않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이 필요하느냐? 아이디어는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아이디어는 결국에는 캐시에 있는 흔적들을 우리가 다 지워버리겠다. 다 옛날 스테이트로 다시 복원하겠다. 이게 이제 아이디어인데요. 그 그러면은 이제 뭐가 필요하죠? 언두를 시키려면은 자, 언두를 시키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언두를 시키려면은 옛날 스테이트를 오리지널 스테이트를 어딘가 저장을 시켜놔야 되죠. 예, 예, 어딘가 저장을 시켜놔야 됩니다. 예, 그 저장이 되는 거를 그 클린업 스펙은 L2 캐시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떤 메커니즘으로 동작하는지를 어,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에런 캐시 스테이트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미스가 발생했어요. 어차피 그 스펙터를 우리가 배웠을 때 이제 보면은 뭐 미스가 발생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미스가 발생하죠. 그래서 뭔가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와 놓잖아요. 그럼 이제 미스가 발생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얼로케이션, 그 데이터를 여기서는 뭐 인스톨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지만 이 데이터를 캐시에다가 얼로케이션을 시킬 때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 새로운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옛날 데이터는 빠져나가게 돼요. 그리고 요 빠져나가는 데이터는 그냥 뭐 사라질 수도 있고요. 사라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에런 캐시에서는 빠져나갑니다. 에런 캐시에서는 없어지는 거죠. 예, 사라질 수도 있고, 뭐, 약간은 뭐 L2에는 존재할 수 있긴 하지만, 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에런 캐시에서는 사라지는 거예요. 예, 사라져요. 그럼 뭐, 여기 지금 새로운 데이터는 사실은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여기 들어갔네? 이렇게 했을 때, 이 데이터를 살려면은 그냥 인밸리드 시켜주면 됩니다. 요 데이터를 없애려면은 캐시에서. 어차피 캐시에서 데이터를 인밸리드 시키면은 데이터가 없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빠져나갔다는 거죠. 예. 사실 뭐 우리가 스펙터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캐시 사이드 채널 어택에 대해서 어 캐시 사이드 채널 어택은 이제 그 플러시 릴로드 방식 어택만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여러 가지 방식의 캐시 사이드 채널 어택을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은 요 얘는 어떻게 이제 그 복구를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L2 캐시 같은 경우에도 뭐 결국 캐시 스테이트가 이제 변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뭔가 이제 데이터가 들어와서 그 L2 캐시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L1 캐시에서 얘가 이제 나가면서 얘가 이제 dirty, dirty라는 거는 얘가 업데이트가 됐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제 요 캐시 블럭이 그러니까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얘를 이제 그 로우 레벨로 다시 적어줘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 그 로우 레벨 캐시 쪽으로 이제 간 다음에 뭐 캐시의 팔러스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는 변경될 수는 있긴 하지만 만약 캐시 팔러스가 인클루전 팔러스가 아니라고 하면은 요건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돼가지고 다시 L2 캐시로 가게 됩니다. 그 L2 캐시에서도 요 데이터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경우에 되는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이냐. 결국 요거는 새로운 데이터는 인베리드 시키면은 되긴 하지만 요 사라지는 데이터, 캐시에서 쫓겨나는 데이터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요거를 이제 어, 이야기를 한 거가 이제 클린업 스펙입니다. 어,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에런 캐시. 에런 캐시 같은 경우에는 그 랜덤 리플레이스먼트 팔러시와 그 다음에 이제 L2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리스토어 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어, 결국에는 지금 요 그 캐시 사이드 채널 어택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캐시의 스테이트예요. 예, 캐시의 스테이트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캐시의 스테이트를 우리가 이제 뭐 사실은 제가 뭐 데이터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거를 제가 얘기를 뭐 많이 들었지만 결국 이제 그 지금 캐시 hit이냐 캐시 미스냐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에는 캐시의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거든요. 뭐 그것 때문에 이제 타이밍에 차이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보안 그런 공격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캐시에서 그런 스테이트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데이터가 있냐 없냐 그것도 있긴 하지만 그 리플레이스먼트 프라이어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변경하느냐. 그러니까 리플레이스먼트 팔러시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리플레이스먼트 팔러시는 캐시로부터 이제 데이터가 이제 빠져나갈 때 어떤 데이터를 날려버릴 것이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할 거냐. 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스테이트 자체가 이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스테이트 자체가 이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캐시 리플레이스먼트 팔러시도 사실은 어태커가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택에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이제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어떤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어택에 이제 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리플레이스먼트 팔러시는 정말 캐시 그 셈마다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데이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국에는 그 클린업 스펙 같은 경우에는 랜덤 리플레이스먼트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뭐 복잡하게 이제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랜덤하게 이제 그 데이터가 아무거나 골라서 그냥 이빅션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리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는 리플레이스를 위해서 데이터를 쫓아내는 거 우리가 이빅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랜덤하게 이제 고르는 겁니다. 그 ARM 같은 경우에는 랜덤 리플레이스먼트 팔러시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뭐 퍼포먼스가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완전한 LRU를 구현하는 거는
아까 list recently used 그거를 구현하는 거는 좀 뭐 힘들기 때문에 또 인텔 같은 경우에는 뭐 sudo LRU라든지 뭐 다른 그 약간 이제 리얼 LRU는 아니고 약간 이제 약화된 LRU를 이제 구현을 해놓고 있는데요. 어쨌든 랜덤 리플레이스먼트 팔러시를 쓴다라고 하면은 뭐 슬로우 다운이 한 1%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리플레이스먼트 팔러시, 그러니까 캐시 리플레이스먼트에 대한 부분은 랜덤 리플레이스먼트를 채택을 해놓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가 있냐 없냐 요거만 이제 하면 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빠져나간 데이터는 여기 L2 캐시 있을 거기 때문에 L2 캐시에서 가지고 와서 채워 넣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는 어딘가 이제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인클루전이든 익스클루전 팔러시든 어쨌든 캐시 팔러시가 있긴 한데 어떤 방법의 이제 팔러시를 이제 쓰던 간에 이렇게 L1 캐시에서 쫓겨난 데이터들은 L2 캐시에 존재합니다. 결국 이제 클린업 스펙은 이렇게 쫓겨난 데이터를 L2 캐시에서 가지고 와서 다시 복구를 해놓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어쨌든 이제 요 언두 하는 거는 미스 스페큘레이션이 검출이 됐을 때 미스 스페큘레이션이 검출이 됐을 때는 요 L2 캐시에서 이제 가지고 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2 LLC 같은 경우에는 L2나 LLC, 그러니까 라스트 레벨 캐시 같은 경우에는 그 랜더마이즈 이빅션을 이제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 결국에는 뭐 이빅션 되는 거 그거는 그러니까는 새로운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들어갈 경우에는 인밸리데이션을 이제 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빅션 같은 경우에는 요 랜더마이즈 기법을 이제 사용해가지고 어떤 게 이제 이빅션이 이제 실제로 됐는지를 이제 모르게 하는 그런 기법을 이제 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 페이퍼 전에 이제 발표가 된 페이퍼가 이제 시저라는 뭐 랜더마이즈 기법에 대한 페이퍼인데 뭐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그 이빅션 된 경우에는 어떤 게 이빅션 됐는지 알 수 없도록 그 랜더마이즈 기법을 사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되느냐. 이게 이제 그 캐시의 인덱스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캐시 액세스 레이턴시를 살펴본 그런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non-secure 캐시랑 그냥 클린업 스펙이 적용됐을 때의 그다음에 스펙터 B1 공격이 이제 일어났을 때의 그 캐시 타이밍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플러시를 시킨 다음에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에 의해서 실행된 로드가 가지고 온 그런 데이터가 캐시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가지고서 어 우리가 이제 그 시크릿 데이터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덱스를 가지고 봤을 때 그러면은 그 에런 캐시에 그 시크릿 데이터가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타이밍이 레이턴시가 짧아지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non-secure 프로세서 스펙터가 이제 non-secure 프로세서의 스펙터가 이제 실행이 되게 되면은 어 레이턴시가 짧아진 이 값이 시크릿 값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클린업 스펙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예, 이 부분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결국 스페큘레이티브 로드에 의해서 업데이트가 된 캐시를
다시 이제 복구를 시켜주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클린업 스펙이 이제 효과적으로 동작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퍼포먼스 오버헤드는 어떻게 이제 되느냐? 예, 그 여기 이제 슬로우 다운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요 결국에는 얘는 그 클린업 스펙 같은 경우에는 그 복구를 시킬 때, 그 언두를 시킬 때의 그 레이턴시, 그 언두를 시킬 때 사이클이 이제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클 때문에 이제 퍼포먼스 드랍이 이제 발생하게 돼요. 네, 결국에는 그 클린업 스펙에서 이제 퍼포먼스 오버헤드가 이제 발생하는 이유는 결국 언두, 그러니까는 미스 스페큘레이션, 그러니까 미스 프리딕션이죠. 그러니까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이 틀린 거. 가 발생하면은 언두 시켜야 되니까는 이 언두가 많으면 많을수록 퍼포먼스는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을 한 게 그래서 이제 그 퍼포먼스 슬로우 다운을 이제 매저를 했을 때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좀 퍼포먼스가 많이 이제 줄어든다.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속도가 이제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속도가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 근데 보면은 브랜치 미스프레딕션 레이트가 꽤 높다. 네, 다른 어플리케이션보다 꽤 높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에버리지 슬로우 다운을 봤을 때는 5% 정도 슬로우 다운이 발생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클린업 스펙 같은 경우에는 그 언두 방식을 이제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스 스페큘레이션이 발생을 할 때 그때 이제 퍼포먼스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뭐 저자가 이제 말했듯이 언두가 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결을 한다. 그러니까 퍼포먼스 오버헤드를 더 줄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스펙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아이디어를 두 개를 이제 제가 이제 소개를 뭐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그 인비지 스펙 방식이 있고요.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인비지 스펙은 그냥 데이터는 가져가 오는데 그거를 버퍼에다 이제 집어넣고 로드 인스트럭션이 세이프할 경우에만 그거를 캐시로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클린업 스펙은 언두일 때, 그러니까는 아니 그 미스 스페큘레이션, 그러니까는 프레딕션이 이제 틀렸을 때 캐시의 상태를 복구를 시켜주는 거예요. 언두 방식이라는 거죠. 예, 요게 이제 클린업 스펙의 어떤 그런 방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뭐 두 가지 요 어프로치 두 가지 방식 모두 결국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스페큘레이티브 로드를 스페큘레이티브 로드를 어떤 식으로 이제 막을 것이냐 이거인 거죠. 그러면은 뭐랄까 그 네 가지 방식 중에서 네 가지 그 트랜지엔트 익스큐션 어택의 네 가지 컴포넌트 중에서 어떤 부분을 지금 해결하려고 어떤 부분을 지금 태클을 한 것인가요? 예, 요 디스클로저 게짓 요 부분 그러니까는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이 실행이 돼서 뭔가 이제 그 로드 인스트럭션 그러니까는 로드 인스트럭션이 스페큘레이티브리 실행이 돼서 가지고 오는 데이터로 인해서 캐시가 바뀌는 요 디스클로저 계집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그 인비지 스펙하고 그 다음에 클린업 스펙 요 두 개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요건 이제 구조적인 그런 아이디어고요. 다음은 이제 CQ 캐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CQ 캐시는 결국 캐시 자체,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캐시 사이드 채널 어택이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 그 캐시의 스테이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데이터가 있냐 없냐, 아니면은 뭐 캐시가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가 어떤 식으로 이제 변하느냐, 그것을 이제 어떤 스테이트가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 스테이트의 변화를 캐시의 타이밍, 캐시를 액세스하는 타이밍의 차이로 이제 밝혀내는 게 이제 캐시 타이밍 사이드 채널 어택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어택이 이제 가능한 거는 캐시 자체가 굉장히 디터미니스틱하게, 결국은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하다라는 거는 어떤 룰을 가지고 뭔가 이제 딱 확정된 룰을 가지고 얘가 이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어, 그럼 그런 캐시 타이밍 어택을, 캐시 타이밍 사이드 채널 어택을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막을 수 있을까? 뭐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뭐 막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뭐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해결책은 퍼포먼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뭐 여기서 보면은 뭐 페이지 컬러링이라든지 뭐 컨스탄트 타임 소프트웨어라는데, 컨스탄트 타이밍 요거는 사실은 우리가 적용할 수가 없죠. 그거 적용하면은 뭐 완전히 이제 옛날 프로세서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사실 우리가 이제 쓸 수는 없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런 캐시 타이밍 어택을 이제 우리가 이제 더 방어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여기서 이제 나온 게 이제 그 Secure Cache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결국 Secure Cache는 이 Transient Execution 어택에서 어떤 부분을 좀 태클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예, 공격이 이제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컴포넌트가 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Disclosure Primitive, 결국에는 공격자가 그 데이터를 이제 해석을 해내는 거는 캐시에서 발생하는 어떤 타이밍 차이 때문에 이제 그 공격자가 그런 캐시 타이밍 사이드 채널 어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격자는 그때 이제 캐시의 약간 이제 디터미니스틱한 그런 스테이트 변화를 이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어태커랑 빅팀이 캐시라는 공간에서 서로 인터랙션이 있다라는 그런 또 사실도 역시나 공격자는 이용을 해요. 역시나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격이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구나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공격이 발생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태클하면은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 뭐 어떤 방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방어가 가능한 거죠. 그게 이제 Secure Cache라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어, 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인텔의 이제 SGX라든지 아니면은 뭐 ARM 트러스트 존이 뭐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시큐어 아키텍처다 했을 때 뭐 많이 적용하는 그런 이제 그 방식인데요. 사실은 뭐 SGX나 트러스트 존 같은 경우, SGX가 뭐 스펙터를 막을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뭐 캐시 타이밍 어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SGX나 뭐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암 트러스트 존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왜냐면 캐시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그 타이밍 디퍼런스를 무조건 만들어내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캐시에서 데이터가 그 스테이트가 이제 관리되는 기법이 디터미니스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캐시를 CQ하게 만들 것이냐, 뭐 이런 기법들이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파티셔닝입니다.
파티셔닝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결국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 캐시라는 공간이 캐시 shared by victim and attackers. 예, 그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빅팀과 어태커가 서로 인터벤션, 그러니까 서로 인터피어런스가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간섭, 서로 이제 간섭하는 것이 캐시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어, 공간 자체를 쉐어를 하기 때문에 얘가 뭔가 했네? 라는 거를 다른 프로세스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빅팀이 뭔가 했네? 그거를 어태커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파티셔닝이라는 기법은 뭐냐? 제가 뭔가 했네? 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내려면은 같은 공간 안에 있어야죠. 같은 공간을 뭔가 체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파티셔닝은 아주 간단하게 어태커랑 빅팀 공간을 아이솔레이션 시키는 거예요. 나눠 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파티셔닝 기법이고요. 랜더마이제이션 기법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이제 캐시에서 이제 어드레스 매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캐시에서 가져오는 데이터, 뭐 캐시 매니지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 디터미니스틱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디터미니스틱한 부분을 깨버리는 겁니다. 왜냐면 어떤 룰에 따라서 얘가 이제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거는 그 룰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디코딩을 해내는 거예요. 타이밍이 뭔가 이제 차이가 발생했을 때 어떤 그 캐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디터미니스틱한 그런 룰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캐시에서 캐시 타이밍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시크릿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인코딩을 해낼 수가, 디코딩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differentiating sensitive data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어 우리가 이제 어떤 시크릿 데이터, 그러니까 센서티브 데이터를 또 다르게 이제 처리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어 결국에는 우리가 뭐 컴퓨터에서 다루는 모든 데이터가 사실은 뭐 securely sensitive하다. 그러니까는 시큐리티가 요구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다루는 데이터 중에 얘는 센서티브 데이터야. 얘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뭐 구별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방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oal of secure caches is to minimize interference between victim and attacker. 예? 말씀드렸듯이 이 인터피어런스를 어떻게 하면은 줄일 수 있겠느냐 해서 이제 출발이 된 거예요. 야, 파티셔닝은 그 어쨌든 프로세스가 프로세스가 이제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공간 자체, 캐시 공간 자체를 딱 분리를 시켜 놓는 겁니다. 그냥 분리시켜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L3 같은 경우는 이제 쉐어드 캐시로 동작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L1, L2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이빗 캐시가 맞긴 한데 우리가 이제 그 멀티 트레이딩, 뭐 예를 들어서 인텔 하이퍼 트레이딩이라든지 뭐 AMD 같은 경우에도 멀티 트레이딩 기술을 적용해 놓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개의 다 서로 다른 트레이드가 동일한 캐시 공간을 액세스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파티셔닝이라는 거는 캐시 공간 자체를 그럼 나눠 놓는 거예요. 프로세스마다 이제 나눠 놓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법은 뭐 스태틱하게 이제 캐시 공간을 나눠 놓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프로세스를 실행을 하면서 다이나미컬리 그 파티셔닝을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나눠 놓느냐, 뭐 캐시 셋을 나눠 놓을 수도 있고요. 캐시 라인을 나눠 놓을 수도 있고, 캐시 웨이를 이제 나눠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그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있을 때
캐시를 액세스하는 공간 자체를 그냥 분리를 시켜 놓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랜더마이제이션은 말했듯이 그 캐시에서 그 매니지하는 부분을 랜더마이즈 해가지고 여기 보면 비코릴레이트라고 돼 있잖아요. 예. 결국에는 그 어태커가 이제 사용하는 거가 그 사이드 채널, 그 캐시 타이밍이라는 그 사이드 채널과 그 다음에 캐시 매니지먼트, 캐시를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데이터를 뭐 저장할 거냐, 아니면 캐시에서 어떤 데이터를 뭐 꺼내올 거냐, 뭐 이런 것들. 그거 사이의 관계를, 그걸 코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거를 이제 이용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디코릴레이트. 그러니까는 그런 관계성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쓰느냐, 뭐 랜더마이즈라는 그러니까 어드레스라든지 캐시 셋 매핑 하는 방법을 랜더마이즈 하는 방법이 있고요. 뭐 랜덤 뷰, 랜덤 이빅션, 뭐 랜덤 딜레이 뭐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뭐 랜덤 필이나 랜덤 이빅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랜덤 필은 어떤 게 이제 내가 이제 PC에다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그러니까 얘를 이제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뭐 스펙터도 어느 정도는 막을 수도 있죠. 왜냐면은 스펙터가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들어가는 거를 하는데 아마 그러니까는 캐시에 저장 데이터가 이제 저장되느냐 저장이 되지 않느냐 이걸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롱 캐시에 저장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랜덤 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100% 이제 막을 수는 없는 게 많이 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공격이 또 가능합니다. 많이 공격을 많이 시도를 하면은 이게 또 확률적으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완벽한 또 방어 방법은 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랜덤 딜레이는 뭐 캐시로부터 오는 어떤 뭐 딜레이를 랜덤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 랜더마이즘 방식은 그 Fast and Secure Random Number Generator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한 랜덤을 하는 거는 사실은 좀 뭐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랜더마이제이션 하기 위해서는 그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 같은 그런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빠르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법이 됩니다. 디퍼런스 디퍼런시에이팅 센시티브 데이터는 약간 프로그래밍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얘는 센서티브 데이터야 라고 이제 그 마킹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마킹을 해줄 수가 있는데 뭐 이럴 경우에는 마킹을 한다고 해서 그 데이터를 이제 얘는 이제 시큐어한 데이터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크릿 데이터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런 데이터를 또 우리 하드웨어가 구별을 시켜줘야 되죠. 예, 그런 방법들이 이제 differentiating sensitive data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각각의 기법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여기 처음에 나오는 게 파티셔닝 기법인데요. 파티셔닝 기법 중에 이제 가장 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 스테릭 파티션 캐시입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세스마다 그러니까 빅팀하고 어태커 그러니까 뭐 빅팀하고 어태커라고 하지만 뭐 사실은 뭐 하드웨어가 어떤 게 빅팀이고 어떤 게 어태커인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빅팀하고 어태커가 그 액세스를 하는 공간 자체를 분리를 시켜 놓는다. 그때 이제 공간을 분리를 시킬 때 우리가 캐시 웨이 방식으로 또 분리를 시켜 놓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캐시 셋 어떤 셋은 뭐 이 프로세스만 액세스를 하고 어떤 셋은 요 프로세스가 액세스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웨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set associative 캐시를 이제 사용할 때 멀티웨이를 갖잖아요. 그 한 셋에 대해서 웨이가 여러 개가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웨이를 어떤 프로세스만 액세스가 가능하게 이렇게 이제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빅션.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인터피어런스, 그러니까 서로 간섭을 줄이겠다 이거잖아. 없애야 된다는 거 했잖아요. interference between attacker and victim.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그걸 줄이려면은 디퍼런트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빅션 되는 거를 없애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디퍼런트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빅션이 되는 부분을 가능하지 못하도록 파티셔닝을 해줍니다. 근데 뭐 리유즈 같은 경우, 뭐 데이터 리유즈 데이터를 이제 이거 쉐어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리유즈 하는 거는 뭐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이빅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캐시에서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냥 데이터 쉐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문제는 뭐 되지는 않는다. 해가지고 뭐 데이터 쉐어는 가능하게 이제 한다라는 게 스테릭 파티션 캐시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이제 얘가 또 데이터가 이제 쉐어된다라고 했을 때 그 캐시 매니지먼트 팔러시에서도 또 어택이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뭐 데이터 리유즈가 뭐 항상 문제는 안 된다라고 또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뭐 anyway 이런 식으로 그 요거는 이제 초창기 페이퍼이기 때문에 좀 오래된 페이퍼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파티셔닝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퍼포먼스가 디그레이디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그렇죠? 각각 프로세스가 액세스를 할 수 있는 캐시 사이즈 자체가 작아져요. 뭐 그렇죠. 예. 어차피 쉐어하면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쉐어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걔가 이제 뭐, 뭐 런타임에서 쉐어가 뭐 그 디맨드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구량에 따라서 막 바뀌는 거기 때문에 뭐 때는 뭐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별로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아예 스태티컬리 그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이렇게 나눠 놓는다라고 하면은 퍼포먼스가 줄어들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프로세스 자체가 액세스라는 캐시 공간 사이즈, 공간 요게 사이즈 자체가 작아져요. 그때문에 이제 퍼포먼스 문제가 발생하고요. 뭐 이런 파티셔닝 기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파티셔닝을 적용을 하고요. 적용을 한 상태에서 이 파티셔닝을 어떻게 이제 그 매니지를 할 것이냐 이런 방식으로 나눠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색 베릴로그 뭐 캐시라는 뭐 캐시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역시나 이제 그 각각 프로세스마다 이제 디퍼런트 웨이를 쓸 수 있도록 파티셔닝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디퍼런트 레이블로 그 프로세스를 나누네요. 그러니까는 하이 시큐어, 그러니까는 시큐어 레벨이 높은 수준이 요구되는 프로세스를 우리가 H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가 낮아도 되는 거. 그러니까 시큐어 레벨이 낮아도 되는 프로세스를 L이라고 이제 마킹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H랑 L이 서로 액세스할 수 있는 파티션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H는 H랑 L 파티션을 다 액세스가 가능하고요. L 같은 경우에는 그 L 파티션만 리드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야. 결국에는 좀 여기서 이제 좀 뭐 꼴은 뭔가요? 뭐 어쨌든 추구하는 거는 뭔가요? H를 우리가 시큐어하게 보호를 하겠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H가 요 L 프로세스에 의해서 영향받는 거가 막히기 때문에. 그는 하이 시큐어. 약간 이제 그 디퍼런시에이트라는 방식을 쓴 것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파티셔닝 할 때 하이 시큐어 프로세스가 다른
종류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를 이제 막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SecDCP도 역시나 이제 그 비슷한 그런 H랑 이제 로우 시큐리티 프로세스에 따라서 그 구별을 시켜 놓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구별을 할 때 파티션 사이즈를 다이내믹하게 바꾸겠다라는 그런 그 아이디어입니다.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캐시 사이즈, 그러니까 파티셔닝의 그 단점은 그 사이즈, 각각의 프로세스가 액세스를 할 수 있는 사이즈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퍼포먼스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우리가 어떤 하이 퍼포먼스가 필요한 경우에 그 프로세스에다가 약간 이제 그 할당되는 사이즈 자체를 뭐 좀 더 크게 다이나믹하게 이제 바꿔주는 게 SecDCP 캐시입니다. 그리고 그 non monopolizable 캐시도 이제 노모 캐시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 비슷해요. 사실 아이디어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파티셔닝을 이제 할 것이냐, 그러니까 파티셔닝 크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조절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그런 캐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파티셔닝 기법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뭐 랜더마이즈는 이제 다음 수업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캐시 기법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